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날짜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추석 연휴 전에 9월 27일에 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이 교권 확립에 대한 일원으로 이 교육부에서 이제 교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 다 포함해서 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방과후 교사 다 포함해서 그런 선생님들 일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체 교원이 이제 학생 생활을 지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시를 해설서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첨부된 것들이 유치원 내용이 별도로 있고요. 또 뭐 이제 지금 그 밖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유치원 관련된 내용과 그 밖의 내용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상태에서 원래 유치원 이런 제목이거든요. 자,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일단 이것만 제가 다 읽었어요. 이건 다 읽었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읽으면서 저도 그 리뷰 형태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고 지루해서 그냥 제가 먼저 다 읽어봤고요. 그래서 이걸 읽은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요게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컨텐츠의 주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 영유아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그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거기에 대한 방침들을 기존에 있는 법,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입법 예정이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법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교육부 입장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어떤 학부모의 어떤 쉽게 말해서 뭐 진상 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뭐 이제 그런 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도 있지만, 이제 녹음, 그러니까 뭐 또 다시 자꾸 이제 고루하게 얘기하게 됩니다만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서 뭐 녹음기라든지 또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들 관련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학교고 이거는 유치원이지만 지금 봤을 때 유치원은 이런 식인데 유치원 밖의 학교에서는 이런 식이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실상 같은 맥락일 겁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 보시면 뭐 제가 그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보호자가 무리한 요구를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유아의 학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나 수업 중 교원 혹은 다른 유아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훈육이나 지시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학대 범위 전까지 선생들이 단호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지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맥락으로 이 고시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심지어는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지만 유치원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사용 제한 범위 예시라고 했을 때 뭐 칼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보면은 사용 제한 범위에 교사의 허락 없이 각종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 이것도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수업 중 스마트워치, 태블릿 PC도 안 된다. 학부모 녹음 금지. 학생 생활 지도 고시 했었어. 이게 아마 지금 전 아직 읽어보지 않은 유치원을 제외한 학생 생활 지도 고시서에도 언급된 내용이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면은 이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3자 녹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 사용기를 녹음해서 직접 녹음했다, 내가 녹음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대화를 포함됐을 때. 근데 이 녹음을 한 주체가 부모다 라고 밝힌 것이 입증이 되면 불법 녹음이 되기 때문에 원래도 위법적인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고시를 정해줬으니까 어떤 재판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무래도 교육부나 이런 교육 교원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강경 대응을 장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별점을 해놓은 것들은 이제 때리거나 괴롭히는 공격적인 행위.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녹음 녹화랑 이 녹음이나 여기 지금 뭐 괴롭히는 공격적인 행위는 사실 직접적으로 사실 주호민 사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물품의 사용 제한 범위에 이 교육 활동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를 제지한다,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상당 부분 주호민 사건의 여파가 반영돼 있다. 거의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교육 대상자, 요것도 이 지금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를 가진 학생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런 것들도 지금 개별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반영되었다는 것도 주호민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지할 필요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상황을 다른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 가지 않게 막기도 해야겠지만 또 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도 일단은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시서가 나름 형평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요거는 사실상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통합학급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교육이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특정 단체나 이런 곳에서 통합교육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통합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통합교육.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떤 기사나 이런 데서 본 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이 뭐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관련 기사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마지막 기회라는 취점으로 본다면은 초등학교 때보다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나 자폐 뭐 이런 ADHD도 포함해서 골든타임으로 보는 게 영유아에서 한 7세 이하, 그러니까 미취학 학령을 대상으로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정말 골든타임, 정말 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 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 유아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아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유아교육부터 통합교육이 먼저 우선시돼서 좀 개선안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가, 그러니까 초중고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막 다 짧게 말씀드리지만 조언, 지시, 훈육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조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 특히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저 아이는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나 상담, 치료, 권고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왜 이 항목이 들어가 있냐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이가 뭐 조금 ADHD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이가 조금 뭐 자폐라는 단어는 사실 쓰지도 않을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걸 해도 하면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덜컥하면서 아니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는 거예요?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반응도 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뭐 보면은 최근에 OTT 드라마 인기리에 지금도 이제 시청되고 있는 무빙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장애 업고 다니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어머니 발끈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부모가 우리 애를 뭐 명예를 훼손했냐, 우리 애가 장애가 있다고 막 한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유치원 쪽에 유치원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비공개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뭐 같은 맥락으로 여기 보면은 부모에게 조언을 했으나 거부할 경우,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 못 받아들이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책무성 상담 뭐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교사가 당연하게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아이를 어떻게 폄하하거나 아이를 내보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고시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상담 항목이 있는데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보다 뭐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부모나 부모 입장 보호자가 부모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전에 합의되지 않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제가 체크해놨죠.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에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되신 선생님들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주호민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연관이 있잖아요. 녹음기, 그 다음에 지금 근무 시간 이외에 뭐 근무 시간 지금 그 증거로 나온 것들 보면은 근무 시간 이외에 주호민 씨 아내분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요청하고 카톡으로 연휴 때에도 그랬다고 나와 있죠. 카톡 내용 보면은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교권 침해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고시서에서는. 네. 그래서 녹음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뭐 이제 물리적인 피해 그런 것들도 네, 연관이 있고 지금까지 나온 사항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된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그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친척분이 학교에 와서 교장과 상담하는 당시에 어떤 네, 언성을 높이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것도 지금 네, 거기에 그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담 시 녹음 녹화는 동의했을 때 허용되며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은 인지한 경우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 부모예요. 제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나눈 얘기를 녹음한 거니까. 다만 인지한 경우에 선생님이 딱 녹음기 봤어요. 만약에 그래서 선생님 지금 혹시 어머님 지금 녹음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런 고시사항에 따라서 상담을 제가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훈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시, 제지,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의 지도 방법 및 실시, 조언과 주의를 반복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훈육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아니까 아무래도 초중고 학생보다 이 훈육이라고 했을 때 이 범위가 더 낮겠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7세 미만, 7세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아이들을 하더라도 뭐 웬만한 여자 선생들이 제지할 수 없는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유의점은 되어 있지만 아무튼 훈육이라는 것들이 유치원 교육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아니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 영유아하는데 훈육을 한다고? 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훈육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에 따라 행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자체는 다소 어감이 센 거예요. 훈육이라는 것에만 보면은 훈육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때 훈육의 과제를 지도자 혹은 교사의 선생이나 기준의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 일치로 하는 걸 본다. 전형적인 것은 군대 훈육.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군대에서 신참 교육시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훈육이라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뭐 거창하게 지금 극단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적으로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훈육이란 도리와 이치에 맞는 행동이나 사고를 가르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통제는 행동주의에 대한 조작적 자극이 동원되는 전통적 권위적 훈육과는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뭐 가둬놓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폭력, 언어적 폭력이 제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훈육은 지금 이 고시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사례적으로 물리적 제지라는 예시도 들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이가 못하기 위해서 붙잡고 멈추고 뭐 이런 건 감정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 A를 때리려고 한다, 말 안 된다 그랬을 때 껴안고 이렇게 못하게 움직이게 하거나 꽉 잡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예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필요할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단계,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할 수도 있고, 구두제지 바로 할 수도 있고,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제지에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또 유치원 따른 규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 대학 교육 대상자의 생활 지도가 따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주호민 사건이 전반적인 배경으로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원장과 교원은, 자 여기도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유아라는 표현만 빼고 생각하면은, 유아라는 표현을 빼면 학교 고시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확실하지 않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거의 같은 맥락일 텐데,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유치원 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만약에 뭐 사례가 그렇지만 막 어떤 아이가 장애 가진 친구가 있는데 막 욕설하고 다른 반, 뭐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자기 성기를 노출하고 이러면 그거를 하면 안 돼 라고 교육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는 장애 정도로 인해 유치원 규칙을 다른 유아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단서로 제공, 이런 걸 이제 팩스라는 약자로 쓰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자폐, 발달장애 중에 이제 자폐 같은 경우에 아이의 말을 무발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말은 못하지만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그 물 사진이나 물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그런 식의 소통 방법을 이제 PECS 줄여서 팩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뭐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눠져 있고, 뭐 차별적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제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금 보여야 될 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리 제한 거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애를 가두거나 뭘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시성의 마지막에 포함된 그 판례가 있는데, 정서적 학대로 유죄 인정받은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걔만 따로 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그냥 왕따 시키듯이 그 교사가. 그래서 정서적 학대로 유죄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만 하죠. 선생이 애를 왕따를 시킨 거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취지가 있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생활지도 시 유치원과 가정, 사회 간 연계의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 유아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학부모 문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제 혐오 정서가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애가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랑 같이 수업을 받고 막 무슨 사건도 있고 막 애가 막 노출하고 벗고 막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통합교육, 여기도 지금 통합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와 함께 교육활동이 이루어짐을 안내해야 된다. 사실 이거 보면서도 저도 새삼 느끼고 다시 절감하는 거지만, 이 통합교육이 제일 필요한 거는 유치원 교육이에요. 정말 유치원 교육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원 단계에서 통합교육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통합교육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쪽에서 발달장애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7세 이후에 내 성장이 멈춘다? 더 어떤 개선, 그러니까 더 인지가 더 발달하고 더 나은 사회성을 가질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막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뭐 언어 치료해야 되고 뭐 감각을 통합시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골든타임이 보통 7세 정도까지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 통합교육이 강조돼야 되는 거는 사실상 이 유치원, 영유아 때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려면은 이 영유치원, 유치원부터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통합교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요 맥락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설득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고시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유효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식의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신체적 학대나 이런 정서적 학대로 관련된 판례까지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주로 신체적 학대 관련된 것들이 많긴 한데, 왜냐면 당연하니까요. 신체적 학대를 때리거나 뭘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 건 학대니까요.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요 고시의 맥락은 이제 정리하자면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어떤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을 받지 않되 전반적으로 선생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선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녹음, 녹화, 허락 없는 녹음 녹화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녹음 녹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주호민 사건도 요 고시서의 작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합리적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이번 이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리를 해서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내용들도 또 궁금하시다면 교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해설서 한 부는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연이어서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제가 이 영상 바로 전에 저는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는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 고시서는 사실 요것과 상반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지만 분명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이러한 불법성, 제가 그 영상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불법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더더욱 들키면 안 되겠죠. 녹음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불법적인 거를 감수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나 영유아인 경우에, 미취학 아동이고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저는 녹음을 해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를 가진 참 어렵죠. 아이 키운다는 게. 하지만 부모님이 각자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